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6일 치명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옥송 메시지를 공개하겠다라고 한 날입니다. 그런데 공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문종 의원은 친박신당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2월 25일에 창당을 하고 이제 본인이 대표로 추대가 됐습니다. 원래 한 일주일 전쯤에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송 메시지를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25일 창당을 하고 26일에 그 옥송 메시지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없고 어저께 본인의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거기에서 결국 없었다.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선 팩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이걸 얘기한 지난 주말이었죠. 그때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여러 매체에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결국은 그 홍문종 의원이 얘기하는 그 신당, 그러니까 창당한다는 그 신당에 대해서 그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 신당을 중심으로 뭔가 하여튼 문재인 정권과 싸워나가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하루 전에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유영하 변호사하고 26일 아침에 같이 옥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를 가서 거기서 뭔가 직접 메시지를 받아온다 이런 얘기까지도 한 매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선거 판도에 굉장히 큰 변수가 올 것처럼 보도를 한 매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유튜브 뭐 물론이고요. 저도 한번 유튜브를 그 종합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이 친박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나오더라도 아마 친박신당 창당을 축하한다는 정도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다 없던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홍문종 의원 얘기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메시지 주세요, 메시지 주세요, 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달라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뭐 점점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홍문종 의원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와서 언론 보도를 했던 기자들은 이제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대로 옮겨서 국민 앞에 전파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홍문종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한 건 사실이니까. 얘기했다. 그런데 과연 사실일까? 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만약에 해설을 곁들였다면 그 기자는 그래도 그래도 제법 객관성 있게 보도를 하려고 노력은 했네 라고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치부 기자들이 항상 그 당면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인데, 얼마나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뻔히 알 수 있는 얘기도 본인이 이런저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 포장하는 기술을 얼마나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정치부 기자가. 그게 사실은 정치부 기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힘들죠. 왜 그러냐면 홍문종 의원만 해도 벌써 정치판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를 담아서 무언가를 던져주면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그 메시지를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유영하 변호사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물고 들어가서 마치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26일 오전 중에 같이 박 전 대통령을 그 면회를 해서 거기서 뭐 친필로 뭘 받아온다든가 아니면 메시지를 받아와서 그거를 유영하 변호사하고 공동으로 친박신당 그 뭐 아침에 회의를 연다든가 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발표해서 짠 해서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있었던 친박연대
그때 서청원 의원이 친박연대를 주도했었죠. 그 친박연대처럼 우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고 있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아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러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이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양 이 말을 해버리니까 유영하 변호사한테는 기자들이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내용을 홍문종 의원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았으니까 홍문종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의 이제 이 그림을 그려서 보도를 했는데 결국 그게 다 헛소리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홍문종 의원이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낼 것이다 라고 한 내용, 그리고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것이다 라고 했던 이제 뭐 거의 뭐 항복선언 비슷한 그런 내용, 요거는 이제 홍문종 의원이 말한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었을까? 없었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그야말로 추정입니다만 저는 첫 번째, 물론 없었을 가능성 많죠. 제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특정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옥중에서 그렇게 과연 얘기를 할까? 저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할 것인가? 제가 그러니까 옥중에 가서 사실은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는 또 알 수가 없죠. 근데 과거 제가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식의 표현은 여간해서 잘 안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제 그러면 옥중 메시지가 안 나왔나? 그 가능성이 물론 제일 높죠. 안 나왔을 가능성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나왔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옥중 메시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근데 그것이 영 홍문종 의원의 친박신당 창당을 하고 앞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메시지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다 하고 써먹을 수가 없는 단계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친박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공화당하고 친박신당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입니다. 근데 둘이 원래는 우리공화당에 홍문종 의원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뭐 의견이 엇갈려서 홍문종 의원이 나와서 지금 친박신당을 창당을 했는데 조원진 의원의 우리공화당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하는 자유통일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자유통일당 대표죠. 이 사람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얘기할 때 김문수 전 지사의 코멘트도 하나 거기에 추가가 됐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 우파를 통합해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덩달아서 얘기했다가 같이 뭐 허걱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 홍문종 의원을 믿었겠죠. 그리고 홍문종 의원이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뭔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본인의 활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결말이 돼버렸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아무런 메시지를 발표 안 하고 그냥 총선까지 넘길까? 이것도 그야말로 전망입니다. 전망.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떤 식의 그 시사점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동안에 취재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전망, 저도 그냥 어느 정도 점치는 거에 불과한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없을 가능성으로 볼 때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더라도 포괄적이고 애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개념. 그렇게 해서 약간 반문연대. 그게 이제 그건 그 싸울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게 우리공화당이라는 얘기냐, 아니면 친박신당이라는 얘기냐, 아니면 미래통합당이라는 얘기냐, 뭐 이런 거 의사표시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반문연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메시지 정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평소 정치 스타일상 그렇게 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2008년에 친박연대라는 거 했을 때 그때도 친박연대를 직접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그 당시의 친박 세력에 대해서 학살공천이다. 친박 학살공천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었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결국 이명박 당시 현직 대통령한테 속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본인 탈당 안 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한나라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라당의 한나라당 공천 작업에 의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그 많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 얘기했어요. 사실상 지지 표시죠. 그런데 그것도 간접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살아 돌아오라.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한테 살아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한나라당 후보를 이겨야 살아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아주 단답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 그 말 한마디에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바로 그 친박연대의 후보자들을 지지했고, 특히 정당투표에서 친박연대를 밀어줬습니다. 그 결과 친박연대가 10석 이상, 1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정말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안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아주 짤막하고 간단한 정도의 문재인 정부가 맞서는 정당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한 두 번째 가능성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팔아서 실제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팔아서 이런저런 정치를 하는 세력이, 그런 정파가 지금 3개가 있는 셈이죠.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자유통일당, 김문수 전 지사의 자유통일당, 이렇게 있어서 이 셋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를 따내기 위한 그 경쟁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한 번 이 대통령의 메시지 문제 가지고서 기자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제 속았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전 대통령 메시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결국 홍문종 전 의원이 벌인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소동으로 정치권, 그 중에서도 홍문종이라는 사람의 신뢰도, 이거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